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일 국내 증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경계감이 좀 만연한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고요. 특히 지수 모멘텀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종목별 눈치 보기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특히 일부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행인 건 지수가 오전 대비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했다는 건데 그래도 수급의 주체도 추가적인 상승 재료 부재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과연 엔비디아 경계감이 만연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8월 5일 거침없이 몰아친 패닉셀에 따른 폭락장도 견뎌냈건만 낙폭의 회복 속도가 너무 더디니 눈치만 보며 움직이는 시장이 유독 더 힘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8월 27일 화요일장 한마디, 엔비디아 눈치 보는 사이 황제 자리 장악한 바이오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만연한 모습을 보였던 전 거래일. 엔비디아, 테슬라, 부진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흔들리자 늘상 시속 게임을 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희비는 엇갈렸죠.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까지 나오자 하이닉스는 17만 5천 원까지 내려왔고요. 그 수급의 공백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년 만에 황제주 등극이란 타이틀이 메꿔줬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땠나요? 올해 220%나 폭등한 알테오젠이 올해 40% 급락한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1위 자리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도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화요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어제도 나타났고요. 반도체주 약세 또한 지속되면서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시장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었다는 점도 특징적이었는데요.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은 1,4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코스피 현물은 4천억 원 순매도했고요. 코스닥 현물도 11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그 규모는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부족했는데요. 여기에 양시장 합산 거래대금은 14조 6천억 원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코스피는 0.32% 밀려 2,689선에, 코스닥은 0.24% 밀려 76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테오젠이 에코프로비엠을 제치고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했고요.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년 만에 장중 황제주 지위를 되찾는 등 일부 바이오주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 순환매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지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정부는 26일 양자기술 등 6개 과학기술 분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CQ세는 20.7%, ICTK는 20% 가까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요. 이렇게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냈습니다. 다음으로 중동 내 확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비아 원유 생산 중단 등으로 전일 국제유가는 상승했는데요.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정유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고요. SK이노베이션은 SKENS 합병한 가결도 부각이 되면서 3%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주도 빨간불 켜냈는데요. 1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올랐습니다. 100조 원대 교육부 예산은 역대 두 번째이며 애니능률은 어제 21%, 메가MB는 6%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도 어떤 sek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추가로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째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업종별 테마별 장세만 짧게 펼쳐지고 있는 우리 시장. 자, 이렇게 짧은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8월의 끝자락인데 오늘은요. 그럼 딥페이크 범죄의 정부 대응 총력이 예상된다. 보완주 한번 자세하게 톱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전 포인트 내용을 모닝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었죠. 엔비디아 관련 내용과 함께 현 시점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속도에 악용되는 범죄 관련 법 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도래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화요일장에서 일제히 들썩였던 보완주, 그 내막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연 윤석열 대통령. 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범죄에 대한 철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이 텔레그램을 통해 너도 나도 공유가 된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혹시 내 사진이 이 성범죄에 이용되는 건 아닌지 성인은 물론이고요. 10대 청소년들까지 요즘 이 사진 포비아를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특정 여성들은 물론이고요. 지인들의 사진까지 합성해서 만드는 딥페이크 음란물, 서울대와 인하대 등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단체 대화방이 발견된 데 이어서 비슷한 종류의 대화방이 잇따라 드러나며 피해 규모도 정말 빠르게 확산이 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대응 지시에 나섰고 또 국회는 영상물 소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쏟아내며 각 정부 부처까지 대응책 마련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딥페이크 의미부터 확실히 알고 살펴보겠습니다. 딥 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로 딥 페이크, 그러니까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을 말합니다. 유명 인사 예를 들어볼까요? 축구 선수 손흥민, 세계적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는 물론이고요. 당장 나도 이 성범죄 영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보이시는 그래프, 성범죄 발생에 따른 피의자 추이를 정리해봤는데요.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은 3년 만에 2배나 급증한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10대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 선 그래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당장 오늘부터 7개월간 특별 집중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만든 인공지능 기업이 최근 공개한 이 AI 챗봇 그룹2의 시험 버전이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 얼굴을 거의 제한 없이 합성한 이미지를 이 그룹2가 생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사진들이 넘쳐나는 거죠. 오픈 AI나 구글은 실제 사람 모습에 기반한 이미지 생성을 최대한 제한하고 있거든요. 명예훼손이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제한하는데 그룹2는 다른 IT 회사들보다 그런 제한이 너무 느슨한 모습입니다. 유명인 이름을 넣으면 관련 이미지가 제한이 없이 너무나 진짜 사진처럼 자극적이고 생동감 있게 뚝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옆에 보이시는 트럼프 후보의 사진, 멕시코 앞 장벽 앞에서 군복을 입은 채 총을 겨누고 있죠. 이것 또한 그룹2로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CEO, 그룹2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머 감각 있는 AI라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 패러디와 풍자 콘텐츠를 실제 뉴스로 제작해 사용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이의 논란이 다시 한번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자유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개인과 특정 집단에 고통과 피해를 준다면 그 명백한 직무유기가 어떻게 또 자유라는 말로 합리화를 할 수 있을까요? 관련주 흐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싹입니다. 정보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업계 최초 망간자료 전송 솔루션 기술을 지원한 이력이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대장주로 분류되는 센스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차세대 AI 보안 기술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는 기업 센스랩. 마찬가지로 전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라운시큐어도 볼까요? 지문이나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식이나 핀 번호로 간편하게 보안 인증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인증 기술 개발 기업입니다. 이 기술을 카카오페이나 정보24 같은 민원 포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가는요, 전날 19%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시큐리티도 보겠습니다.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로 인증 솔루션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제공 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이 4개의 종목 가운데 시총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주가는 8월 5일 이후 바닥에서 아주 가파른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전날 6%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보 보안주들, 지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지만요. 전날 정부의 강한 규제 움직임 속 여기에다 미국 대선 전 대두될 수 있는 사회 이슈에 따라 우리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화 일정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하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는 266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보통주 15만 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취득할 예정이고요. 하이브는 주가 안전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하이브는 시간의 거래에서 5% 올랐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 치료제인 제프티의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식약처에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임상 3상과는 별개로 기존 임상 결과를 토대로 제프티의 긴급 사용 승인도 계속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DB는 금융계열사인 DBFIS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는데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합병 소식에 DB는 시간의 거래에서 2.4%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현대차는 오늘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하는데요.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표가 있을지 관심이 갑니다. 한편 오늘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공동파업에 돌입합니다. 또 H현대중공업 노조는 부훈파업에 나서는데요. 파업 리스크가 호황 속 조선주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마지막으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 시행되는데요. AR, VR 등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제약바이오주의 선전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1% 넘게 올랐습니다. 과연 국내 증시 오늘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 안착에 성공을 한 뒤 윗꼬리를 길게 달았고 알테오젠도 윗꼬리를 길게 달았는데 과연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시금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안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 두 기업 간의 시속 게임 여부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